전액이 이제 IRA 수혜를 받으면서 중산을 대체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국 시장하고 비중국 시장이 이제 분리돼서 형성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리되는 시장에서 전액만 분리가 되느냐? 전액 밸류 체인을 따져보면 전액을 따라서 뭐 전해 질염, 첨가제 뭐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서 몇 가지 그 좀 저조할 만한,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른바 지난해 이제 연말쯤에 FEOC 규정에 따라서 적용 차종, 그러니까 IRA 세제 적용 차종 대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한 43종 기준이었다가 그 FEOC 적용 기준에 따라서 19개까지 줄었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긴 했으나 보조금 대상 차종이 많이 줄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홍해 사태 때문에 그 북미 전기차 시장에 아직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테슬라가 그 차량 운송 그 다음에 인도하는 과정에서의 차질 문제로 테슬라의 판매량이 사실 좀 많이 줄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이 많이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그 웬만한 다른 자동차 업체들의 그 전기차 판매율은 오히려 매우 높았습니다. 50%에서 100%, 심지어는 뭐 200%, 300% 성장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이게 지금 보면 그 약간의 착시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포드였나? 그 포드가 사실은 미국 자동차 3사 중에 전기차 전환에 제일 좀 뒤처져 있거든요. 그런 회사 정도를 제외하면 그 사실은 1분기에도 다른 자동차 웬만한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량은 사실 상당히 호조였어요. 현대 기아차도 뭐 70%, 100%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웬만큼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고, 특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GM이라 스텔란티스의 그런 새로운 신모델들이, 전기차 신모델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다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의외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그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 이걸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캐즘이 되게 크게 느껴지냐? 두 가지예요.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전기차 판매량이 그렇다고 역성장한 게 아니거든요. 캐즘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캐즘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전기차가 뭐 지난해 대비해서 적게 팔리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는 여전히 지난해보다 많이 팔려요. 뭐 1분기에 미국 전기차 같은 경우 테슬라가 마이너스 20% 성장한데도 불구하고 전체 전기차 시장 자체는 6%인가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1분기를 지나서 이제 4분기에는 10%대 성장을 했어요. 미국 시장이. 그런데도 왜 그러면 아니 그 10% 가까이 또는 6% 성장한 그라도 느껴져야 되잖아. 지난해보다는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왜 한국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물론 이제 주가의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가 이제 꺾이는 측면도 있겠죠. 근데 실적 자체가 사실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전기차 판매는 어쨌거나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에 사실 그런데 향후 전망에 관한 되게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어요. 이제 굳이 이걸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 보세요. 전기차 시장이 이제 그 많이 성장한다라고 하면 성장할 거 많이 잘 성장하고 성장한다 할 때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완성차 업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것 같네. 그러면 야, 이거 우리가 빨리 선제적으로 배터리를 확보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야, 배터리 막 선제적으로 확보하려고 막 계약 맺고 배터리 업체들한테 가서 줄 서서 이제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배터리 업체들은 이거 봐라. 야, 주문 계속 들어오네. 계속 계약 맺자고 하네.
그러면 우리 빨리 선제적으로 배터리 생산 캐파 늘려야지. 막 이제 지어대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양극재, 뭐 응목재, 막 뭐 동박, 뭐 이렇게 뭐 분리 막 전해 막 주문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봐라. 배터리 업체들이 소재 엄청 달라고 하네. 그럼 우리도 빨리 지어야지. 예, 소재 늘려야지. 예. 먼저 하여튼 캐파 구축해 놓으면 야, 나중에 빨리 물량 공급하면서 우리가 예, 앞서 나갈 수 있겠네. 예. 그래서 이제 소재도 캐파를 막 짓고 예. 그리고 뭐 소재 그러면 또 이런 거잖아요. 소재에 필요한 광물. 예. 이거 빨리 확보해야 되겠네. 리튬, 니켈 이런 거 막 확보해 놔야겠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뭐 리튬 가격도 막 올라가네. 지난해 한 뭐 상반기 초반까지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그러면 빨리 리튬 확보해야 되네. 야, 리튬 막 비싼 가격에 사놓고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이 빨리 안 가고 뭐 한 30%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자리밖에 성장 안 해.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슬로우해지는 느낌이 드네. 그러니까 그러면 완성차 업체부터 어떻게 또 판단하냐? 야, 30-40%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5%밖에 성장 안 하네. 그럼 이거 야, 배터리 많이 주문해놓고 이미 이제 많이 쌓아놨는데 이건 배터리 주문량을 좀 줄여야 되겠네. 이미 많이 확보해놨단 말이에요. 예? 많이 성장할 줄 알고. 근데 그리고 빨리 주문할 필요 없겠네. 나중에 조금 그리고 지금 배터리 가격이 이제 좀 캐즘 구간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싸지는 것 같으니까 급하게 주문할 필요 없겠네. 그렇게 이제 그런 배터리 업체에다가 이제 주문을 하게 되고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시그널이 전달되겠죠. 그럼 배터리 업체는 소재 업체는 광물 업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이제 시장의 정보가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전기차 시장이 막 성장한다. 그래서 기대감이 이제 좀 증폭되면서 그럴 때는 예, 미래의 어떤 아직 당장의 수요가 아닌 것까지 미래의 수요까지 끌어오면서 이제 완성차 업체부터 이제 앞으로 갈수록 업스트림으로 올라갈수록 다운스트림에서 업스트림으로 올라갈수록 계속 이제 이 주문이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걸로 전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막 하락을 그리다가 갑자기 이제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정반대의 시그널이 이제 전달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또 업스트림으로 갈수록 이제 막 쭉쭉 수요가 빠지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리튬 가격이 막 $70, $80 가던 게 $15, $17까지 내려가서 막 폭락을 하잖아요. 예. 그 다른 광물 가격도 대체로 그런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런 흐름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양극재 업체들, 뭐 주요 소재 업체들 실적도 당연히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나빠지고 또 비싸게 사놨던 리튬 비싸게 사놨던 거 이런 것들 이제 이제 비싸게 사놨던 것들이 이른바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이렇게 나타나거든. 회계상의 적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싸게 사왔던 걸 투입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진 단가로 팔아야 되니 기본적으로는 이게 적자를 이제 면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성장하다가 그러니까 이만큼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성장률이 요 정도로 그냥 둔화됐을 뿐인데 그와 관련된 밸류 체인의 진폭은 이거보다 훨씬 커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이런 식의 이제 출렁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영어로 이제 블립 이펙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채찍 효과인데, 이게 이제 그 다운스트림에서 최종 고객사에 가까울수록, 이게 여기서 발생하는 약간의 어떤, 충격 또는 변화가 이 업스트림으로 갈수록, 후방으로 갈수록 점점 그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걸 그러니까 블립이라는 게 채찍을 이야기하는 건데, 채찍 효과라고 하냐면, 채찍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손목에 스냅을 줘서 딱 하면 요 손목 근처는 약간의 변화인데 이게 이제 진폭이 일어나면서 그 채찍의 끝에 가면 엄청나게 그 진폭이 커지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진폭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에서 이제 분립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여러 산업에서 많이 발생을 하지만 그 특히나 이런 광물 소재, 그 다음에 또 농산물 이렇게 쉽게 이제 그 업스트림의 공급 탄력성이 떨어지는 그런 산업에서 특히나 되게 강하게 발생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그런 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성장은 계속 하는데 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실적 자체는 꺾이는 거지? 심지어 적자도 나고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게 지금은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제 자 분리입 효과라는 걸 다시 이제 채찍 효과라는 걸 다시 이제 생각해서 지금의 업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죠. 급할 거 없네. 뭐 전기차 아직 뭐 그렇게 크게 안 팔리고 이미 아직 쌓아둔 배터리 재고도 있고 그래서 뭐 주문은 그때 봐서 이제 추입 봐가면서 주문하면 되지 뭐 이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급하게 주문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아직은 바닥권 가격이니까 배터리 가격도 뭐 급하게 주문할 필요 없고 자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소재 가격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주문을 할 거고 소재 입장에서는 광물에 대해서 이제 그런 주문을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상태인데 자 전기차가 이제 팔리기 시작해 하반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GM이나 스텔란티스든 뭐 테슬라든 테슬라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될 텐데 이제 본격적인 테슬라의 성장은 내년부터 다시 이제 본격화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근데 업체들이 사실 많이 성장할 겁니다. 자, 그럼 현대기아차도 많이 성장할 거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잘 팔리네. 그 크게 기대 안 하는데 막 지난해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테슬라를 제외하고 상당수 업체들은 오히려 막 50% 100% 성장했다고요. 근데 그게 1분기, 2분기 상대적으로 비수기를 하는데도 그랬는데 만약 3분기, 성수기인 3분기, 4분기에 지난해 대비해서 막 50% 막 100% 팔리는 흐름이 지속된다. 그래서 전기차 테슬라를 포함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막 갑자기 한 30%, 40%로 막 올라선다. 그럼 연간으로 합쳐서 20%라고 하더라도 상반기 저조하니까 하반기에 막 30%, 40% 성장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 성장의 이제 기울기가 다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거 이제 진짜 다시 팔리기 시작하네.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주문 늘리고 빨리빨리 주문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배터리는 소재 업체, 소재는 광물 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보다 이제 빨리 판매량도 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주문도 이제 서둘러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리튬 가격 올라갈 거고 소재 가격 올라갈 거고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종 완성차 업체들은 또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는 다시 이제 전기차도 이제 팔리는 데다가 가격 흐름을 보니 자꾸 올라가네. 그럼 더 올라가기 전에 좀 다시 재고를 확보해 놔야지. 그러면서 이제 주문을 더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막 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그게 다시 이제 진폭이 커지면서 의외로 생각보다 빨리 배터리 가격, 소재 가격, 광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 정도까지는 아직 그 흐름이 아주 막 크게 나타나진 않는데 이제 25년 정도 가서 진짜 전기차 전기차 출시 모델들이 확 늘어나고 예를 들면 유로의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은 올해 10몇 종이다가 내년 되면 60몇 종으로 전기차 모델 수를 늘려요.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25년 같은 경우는 뭐 수요가 확 늘어나면서 이제 가격도 또 올라갈 거고 26년 가면 더 늘어날 거고 그런 흐름이 저는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에 있어서 Q와 P를 이야기하는데 뭐 배터리 업체, 소재 업체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판매량도 하반기부터 이제 내후년으로 가면 계속 이제 판매량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큰 흐름에서 보면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특히 광물 가격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광물, 그 다음에 소재 가격이나 배터리 가격, 물론 이제 그 배터리 가격, 소재 가격은 어쨌거나 또 압력을 좀 받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저가 볼륨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이제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당 배터리 가격이 이제 계속 좀 낮아져야 되는 압력이 이제 분명히 시장 압력이 있거든요. 중저가 볼륨 시장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막 무작정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으나 다만 상대적으로 계속 같은 그 배터리 수준이라면 가격이 상승 압력을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국면에 갈 거예요. 예. 그 중저가 볼륨 시장으로 들어가는 건 이른바 이제 뭐 이제 고전압 미드 니켈 배터리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배터리들이 나오면서 맞출 테고, 예. 그러나 그 같은 배터리 스펙이라면 지금처럼 그렇게 저조한 흐름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배터리 판매량이 늘고 배터리 소재의 광물의 판매량이 늘고, 예,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예. 예, 이런 흐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시자고요. 제가 그래서 북미 전기차 시장의 그 판매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게 바로 이제 그런 트리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얼마나 팔릴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상당히 잘 팔릴 거다. 판매량으로 보면 그건 뭐 거의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그 가격대 측면에서는 지금 보급형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기아의 EV3 이게 이제 뭐 우리 돈으로 한 3,500만 원 전후 수준의 그런 전기차 모델이 나오는데 지금 뭐 기아에서 책정하는 가격 최종 가격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뭐 3,500만 원 전후에 500km를 넘는 주행거리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야 탈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전기차 좀 타고 싶어도 최소가 5천만 원대 이상 6천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보조금을 받아도. 근데 이제는 한 3,500만 원 수준의 전기차를 타는데 저 주행거리가 500km 정도 돼. 그것도 중국산 배터리 아니고, 예, LG엔솔의 한국산 배터리 탑재하고도. 그래서 한번 충전해서, 예,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어. 중간에 한번 충전하지도 않고. 그러면 탈만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차들이 이제 지금 나온단 말이죠. 예, 뭐 스텔란티스에도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그 GM의 그 GM 볼트, 예, 버전 이제 전기차 버전이 나오면 그것도 이제 되게 저렴한 버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 초 또는 빠르면 올 연말에 출시될 수 있는 그 테슬라의 모델 2, 예, 그것도 지금 이제 이른바 한 이 정도 가격대에, 네, 그 전기차가 출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른바 이제 구매력이 있는 수요층이 아닌, 네, 상대적으로 웬만한 사람도 좀 넘볼 수 있는 가격대에 전기차 모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이 모델들이 어떻게 팔리느냐에 따라서, 예,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즘 구간을 넘어서서, 예, 중저가 볼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그 어느 정도로 빨리 또 커질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예, 이 차량들의 판매 수량, 판매량 이걸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뭐 당장으로 보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실적만으로, 예, 오를 수 있는 2차전지 섹터 종목들은 사실 좀 드문 게 맞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구조적 성장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빅뱅 폭발에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가 약간 뭐 당초보다 조금 뭐 약해지거나 약간 지연될 수 있을지언정 큰 흐름에서는 그렇게 간다고 보면 그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이, 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주가에 거의 반영돼 있지 않은, 예, 그런 종목들을 이제 찾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이미 상당 부분 그 기대감을 많이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전액 업체 같은 경우에, 예, 뭐 대표적으로 엔캠 뭐 이런 회사의 주가가 이제 상대적인 그러니까 기대감을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많이 올랐죠. 그러나 뭐 덕산테코피아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이런 업체들 또 뭐 동아기업까지 포함해서 그런 업체들은 특히 이제 그 동아기업을 제외하고 덕산테코피아나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날 겁니다. 예, 그래서 2, 3년 내다보면 여전히
한 서너 배 이상의 그런 뭐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좀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액을 생각해 보면 전액이 이제 IRA 수혜를 받으면서 중산을 대체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국 시장하고 비중국 시장이 이제 분리돼서 형성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리되는 시장에서 전액만 분리가 되느냐? 전액 밸류 체인을 따져보면 전액을 따라서 뭐 전해 질염, 뭐 첨가제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또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볼 때는 리튬을 주목하셔야 되는 게 리튬 관련해서 이건 뭐 양재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26년 정도 가면 다시 리튬 가격이 $50, $60 이렇게 올라선다고 봅니다. 지금 $20가 채 안 되는 수준이니까 리튬 가격이 다시 굉장히 그 폭등하는 그런 구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픽픽 웃을 줄 몰라요.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게 리튬 가격이 지난해 $70, $80까지 갈 줄 예측한 사람이 드물었죠.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광물이라든지 농산물과 같은 공급 탄력성이 되게 떨어지는 분야에 어떤 채찍 효과가 되게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것, 이걸 이해를 못 하시거나 또 한편으로는 2차 전지 섹터의 빅뱅 폭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저 자식 또 부풀리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뭐 $50, $60 정도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리튬 가격대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당장 그 리튬 공급과 관련해서 그 리튬을 만들어내는 그 광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레피돌라이트랑 그다음에 이제 스포디뮴 이제 전광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좀 채굴 비용도 비싸고 상대적으로 이제 원가 비용이 비싼 레피돌라이트 쪽은 그게 지금 더 이상 채굴을 못 해요. 생산을 못 하.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광산들은 생산을 지금 못 하고 있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왜? 생산해봐야 손실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보면 가을에 그 배추 실컷 키워놓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냥 배추밭 갈아엎어 버리잖아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출하를 하는 것보다 그냥 파묻어 버리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출하를 안 하는 게 오히려 그 남는 장사인 경우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한편으로는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이제 줄어드는 현상. 이제 그래서 물론 이제 당장은 전기차 시장 성장도 상대적으로 둔화돼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재고들도 아직 소진되지 않았고, 예를 들면 양재 업체들 특히 LNF 같은 경우가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계속 나오는 게 예전에 비싸게 사는 리튬 재고가 계속 이제 그 평가 손실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말인즉슨 아직 재고가 해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걸 못 느끼는데 지금 이걸 이제 가동을 멈춰버리고 생산을 안 하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난다. 그리고 특히 25년, 26년 가면 이게 가파르게 늘어난다. 근데 공급은 탄력적이지 않다. 그렇게 되면 다시 리튬 쇼티지가 오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아마 그 리튬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요. 그 단계에서 보세요. 리튬 가격이 다시 뭐 $50, $60 가는 상황에서 지금도 양재 업체들 뭐 NCM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양재 판매량을 보면 적어도 판매량, 그러니까 출하량 또 이 기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지난해보다 이제 바닥을 찍고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 25년, 26년 가면 지금 판매량보다, 그러니까 그 판매량 자체가 막 4배, 5배씩 늘어날 수 있는데 가격까지 지금보다 최소 2배에서 뭐 잘하면 막 3배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양극재 업체들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매출이 지금보다 그냥 뭐 한 4배, 5배 늘어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4배, 5배씩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Q와 P가 동시에 늘어나는 거거든요.
리튬만 그럴까? 전액도 보세요. 전액도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하고 시장 가격이 섞여 있어서 그런데 중국이 완전히 배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전액 가격도 그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전해 질염 뭐 첨가제 가격도 이제는 중국 시장하고 탈중국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은 다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과 관련해서도 그 미국이 중국산 이제 수입을 막거나 또는 굉장히 관세를 세게 때렸을 때 이미 풍력하고 태양광과 관련한 그 뭐 폴리실리콘부터 해서 뭐 그런 가격 자체가 예, 그다음에 뭐 풍력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라든지 타워라든지 이런 거의 가격 자체가 다르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빚어질 거라고요. 지금도 이미 그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어요. 이미 일부 소재는 중국 시장하고 비중국 시장의 어떤 가격 벤치마크를 나눴을 때 이미 가격 수준이 예, 디커플링 되고 있거든요, 점점. 그러면 이런 흐름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그 지금 그냥 생각하고 있는 예, 그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의 흐름이 예, 아마 1년 또는 2년 후에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흐름 속에서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는데요.